안녕하세요. 31번 풀어볼게요. 31번 딱 봐도 논리 문제고요. 음, 일단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거는 기호화를 어떻게 하는 데가 더 중요한데, 기호화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동사를 위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네, 여기부터 할게요. 개입 A. 개입이면 A가 선정되었을 것이다. 한편 B가 선정됐다면 개입이 거짓이다. 그래서 B면 not 개입, 그리고 A와 B 둘뿐이며 둘 중 한 군데가 설정된 상황이다. 그리고 A라면 직영점이 거짓. 그래서 A라면 not 직영. 근데 여기가 대부분이니까 여기다가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하시고, B라면 모두 친환경이거나 모두 방역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방역 올 이거나 친환경 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는 방역이지만 친환경은 아니다. 그러면 B가 방역이지만 친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소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선정된다면 모두 방역 클린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보고 선지를 보면 not 개입이면 A다. 그러면 not 개입 여기 있죠. not 개입으로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 이거는 대우를 만들어도 개입이면 not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개입이면 A가 되는 거니까 not 개입으로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도출할 수 없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면 대부분 모두 방역 클린 매장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대우 만들어서 직영이면 not A죠. 근데 A와 B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B가 되겠네요. 따라서 B. 그래서 논리식이 여기에서 1로 가면 모든 매장이 방역 클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2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3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호화를 할지가 빠르고 정확한 풀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팁은 공통된 단어들을 먼저 찾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다 이런 단어, 니은 같은 경우에 요 때문에 뭐 지구온난화, 온실기체, 지구온난화, 여기 기상조작 활동, 그리고 지구온난화 현상, 기상조작 기술, 뭐 금지, 여기도 조작 기술, 뭐 이용, 그리고 여기 상업적 이용도 여기 연결되네요. 그리고 기상조작 기술, 군사적, 그리고 여기도 군사적,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군사적. 그리고 여기 지구온난화, 그리고 뭐 세금 나오는데 연결고리가 딱히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선지를 보시면 기억에 동의해도 니은에 동의할 필요 없다. 기억은 지금 뭐
국가나 조직이 기상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 온실기체 때문에 뭐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게 국가 조직이 뭐 온실기체를 음, 예, 이 기상 조작하고 온난화를 같은 거라고 본다고 해도 지금 니은은 이게 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기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국가 조직이 조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딱히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네,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미음, 비읍, 시읒에 모두 동의한다면 디귿에 동의해야 된다. 해서 디귿을 먼저 보면 디귿은 기상 조작 때문에 지구 온난화 이렇게 하면 화살표를 반대로 뭐 때문에니까 지구온난화면 기상 조작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디귿이고 리음 어, 기상 조작은 어, 군사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비읍은 기상 조작이 어, 군사로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시읒 예, 뭐, 지금 보시면 시읒은 지구온난화의 책임과 뭐 세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결고리가 없죠. 지구온난화와 세금, 그리고 이게 뭐 디귿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미음과 비음만으로 한다고 해도 이 군사상업 간의 연결고리가 디귿에 없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귿, 선지. 실제로 행해지고 있을 때만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 리을은 무엇이죠? 리을은 기상 조작 이거를 어, 뭐 금지하는 게 있다 이게 주장이고요. 그리고 미음은 기상 조작을 어, 점점점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 점점점은 군사 혹은 상업 여기도 군사 혹은 상업 그러면 이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건 리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뭐뭐 할 때만 금지한다를 충분 조건으로 바꿔주면 음, 금지면 행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면 미음이다. 군사 상업적으로 기상조작이 행해진다가 미음이다 하니까 이거는 맞는 선지. 그래서 3번은 정답으로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예, 33번은 실험 문제고요. 음, 일단 이렇게 실험 과정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실험 1, 2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보기가 있네요.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에 대입해보고 그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좁으니까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여기 곰팡이 A, 물질 B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곰팡이 A가 A를 제거하면 어, 제거했는데 여전히 생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B가 이거를 촉진시키네요. 생장을 촉진시키고 정상에서도 B가 발견되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도 정리해보면 그 B가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경로라고 나오죠. 유일한 경로가 있고 단백질 Q가 P와 결합해 그러면 억제한다 라고 나오고 B가 여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자 그래서 대비되는 단어가 여기 외부 내부가 있고 오, 억제와 촉진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어, M을 형성한다. 결합체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킨다고 하네요. Q와 P를 이렇게. 그러면 Q는 억제하는 기능이고 P는 촉진하는 기능이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실험 1. 실험 1은 키가 정상보다 크게 자란다. 근데 물질 B를 주입해도 변화가 없었다라는 결론. 실험 1에 대한 보기를 먼저 보면 여기 실험 1, 실험 1. 지금 식물 C1에서 외부에서 내부, 즉 여기가 잘린 거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돌연변이 현상, 이게 키가 크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험 1의 결과, 생장에 변화가 없었다. 라는 두 개를 설명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외부에서 B가 내부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건, 이게 억제와 촉진을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거니까, 이 억제와 촉진이 그냥 상쇄됐다는 소리고, 그러면 키가 정상보다 크게 자라는 돌연변이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돌연변이 현상 설명할 수 없고 실험 1의 결과도 설명할 수 없죠. 실험 1의 결과는 음, 이,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억제와 촉진이 분리되어서 어, 생장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건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으니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다. 다음 니은 여기는 기억 선지에 관련된 거고 니은은 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P에 대한 Q는 억제하는 작용이죠. 억제하는 작용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촉진하는 작용만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보다 더 크게 자란다는 돌연변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억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실험 1의 결과도 물질 B를 주입해도 생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건데 자, 원래 억제하는 그 Q를 분리해서 P를 촉진시키게 하는 것이
실험 결과죠. 그래서 생장에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뭔가 변수를 줘야 되는데, 근데 Q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건 분리했다는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2에 대한 건데, 디귿은 실험 2에 관한 건데, PQ 결합체에 대한 M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즉, 음, 이 부분을 자르고 있네요. 여기가 디귿.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는 C2의 돌연변이 현상. 그러니까 키가 정상보다 적게 자란다라는 거는 뭔가 Q 억제 기능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M이 Q와 P의 분리를 야기하니까 M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억제와 촉진이 상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키가 정상보다 작게 자란다는 돌연변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실험 2의 결과도 물질 B를 주입한다 해도 M이 분리를 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Q와 P가 상쇄된 상태로 키가 정상보다 작게 자란다는 거 역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34번 A와 B 견해 분석 문제고요. 그리고 그 주제는 고전역학의 운동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A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반면 거시적 지표, 뭐 분자 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없다. 통계적 방법만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A에 대한 선지를 먼저 보면 A는 완전히 예측하는 것에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무언가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강한 주장이기 때문에 음, 반박하기가 좀 쉬워 보이네요. 그래서 예, 하지만 이 부분 개별 분자의 운동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라는 것을 봤을 때 완전히 예측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은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 먼저 보면 여기 A 기체 분자 집단의 운동을 통계적으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A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핵심 주장이 집단적인 운동이 통계적 방법만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A는 동의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 설명이고 B가 동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음, 예, 이거는 이 기체 분자 집단 운동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 어, 집단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하지만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면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오니까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에 B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예,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 기체 분자의 운동 관련된 계산하는 거, 집단적 운동을 탐구하는 것과 비교해주고 있는데, 지금 개별 기체 분자 운동과 관련된 값은, 어, 여기 개별 방정식을 푸는 거, 이거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집단적 운동을 탐구하는 것은, 음, 예, 이 위쪽이거죠. 위쪽이죠. 어, B의 중심 주장 자체가
집단적 운동,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지만, 개별 방정식을 푸는 것이 더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 예외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므로, 집단적 운동을 탐구하는 것보다 개별 방정식을 푸는 게 더 다양한 기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틀린 전지입니다. 바꿔놨죠, 이거를.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고 36번 강화 약화 문제인데요. 강화 약화 문제고 기억이라는 것을 주었네요. 요게 주장이고 네, 주장이죠. 네, 주장이고 그 핵심이 이렇게 되겠네요. 추천 민주정은 자유, 평등, 공동체 정신, 적합한 제도였다. 이게 기대고 이 앞에는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 있겠죠. 네, 그래서 약화하는 걸 찾아야 되고요. 네, 바로 이게 기억해 보시면 추첨이 아닌 제도를 통해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 평등에 관한 거니까 일단 이 가설이 주장하는 결론의 그 근거를 추첨식 민주정이 아닌 것으로부터 평등이 나왔으면 그 근거를 공격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화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며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사람들은 진정한 주체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진정한 주체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나 보면은 자, 여기 예, 잠시만요. 자유 음,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통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 정치체제의 근본 원칙을 수립하는 통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지금 추첨제로 번갈아 갔을 때 만약 그 한 개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변수를 주고 그런 하에서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즉 자유를 예,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그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추첨제를 한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네, 그렇게 주장하는 선지이므로 이것도 약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디귿, 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어. 너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그러니까 추첨제에서의 이 호혜의 정신인 것 같은데, 호혜의 정신이, 나도 좋게 하면 너도 좋게 하고 이게 호혜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줬을 때 너도 나쁘다라고, 나쁜 결과가 온다 그러면 호혜의 정신이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도 약화되는 게 맞죠. 그 주요 주장을 뭐 반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찍고 맞춰볼게요. 예, 37번 A와 B에 대한 평가하고요. 그리고 뭘 설명하는 가설이네요. 이건 뭐냐, 적조의 발생. 그래서 A는 여기 뭐뭐 해야만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B는 유기오염 물질 이렇게 여기도 뭐뭐야만 발생한다라고 나오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A부터 좀 보면 뭐 예, 영양, 염류, 그리고 초여름, 장마철. 장마철에 영양, 염류가 해양에 유입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영양, 염류는 장마에 의해서 그리고 빛이 없으면 또 활발하게 되지 못한다네요. 그러다 끝나고 일사량이 확보되면 적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빛이 필요한 것 같네요. 보면 충분한 일사량 그리고 빛, 네, 빛
그리고 플랑크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 고민을 해야 되는데 A와 B 선지를 보니까 A와 B 모두 A와 B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선지를 볼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볼 건지 보면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내린 차가운 겨울바다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이거를 A, B, C 이렇게 나눠 봤을 때 A는 영양염류,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빛, 그리고 플랑크톤 이렇게 되고 장마철이 끝난 후 예, 여기 뭐 장마철 이렇게 되겠죠. 빛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C 결국 적조 발생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어, 직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거는 이 A는 충족한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연결고리인 빛에 대한 얘기가 없죠. 차가운 겨울바다라고 했으니까, 어, 예, 차가운 겨울바다라고 했고, 또 이제, 그럼 차가운 겨울바다에 플랑크톤이 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음, 나와 있지 않은데, 겨울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B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겨울에는 미생물 활성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플랑크톤을 이렇게 미생물로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꼬아놨는데, 그래서 결국 이 연쇄작용에서 A, B, 그리고 C, 이런 C가 결과이고 A와 B가 인과를 이루고 있을 때, 지금 A는 충족했지만 B, 플랑크톤, 즉 겨울에 미생물 활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플랑크톤이 이렇게 없었는데도 C, 적조가 발생했다는 거는 어, 지금 A의 주장인 적조 발생 원인 파악에서 고리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약화되는 거 맞습니다. B 같은 경우도 보시죠. B는 파란색으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음, 유기오염, 유기오염 누적돼야 되고요. 그리고 퇴적, 음,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일사량이 증가해야 돼요. 여기도 빛이 있고 예, 그리고 이거 있어야 되네. 식물성 편모조류, 식물성. 그래서 이 방식으로 모이고 일사량, 음, 뭐 플랑크톤, 적조,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비가 많이 내린 차가운 겨울바다, 적조라고 나오거든요. 아, 여기가 틀렸네요. 보세요. 어, 따뜻한 해수면에 모여야 되는 것도 조건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 식물성 방식으로 따뜻한 해수면에 모여야 하는데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연결고리의 하나를 제거했는데도 적조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B를 약화하는 거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유기오염 물질이 해저에 퇴적되지 않은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 그러면 B는 약화되는 거 맞죠? 퇴적 과정이 필요하니까 B는 약화되는 게 맞고 A 같은 경우 A는 지금 A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A, 뭐 B, C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니은 선지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원인을 차단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뒀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어, 주장을 가지고 A를 반박할 수는 없죠. 그래서 A는 약화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식물성 편모조류. 아, 이거 여기 얘기구나. 그리고 햇빛이 잘 든, 네, 여기 영양염료가 따뜻한 해수면 발생하였다면 B는 약화된다. B는 약화된다. 음, 예. 그래서 요것도 아주 좀 쉽게 알 수 있는 게 식물성 편모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B는 약화된다는 걸 알 수 있고 A 역시 니은에서와 같은 논리로 식물성 편모조리에 대한 얘기 없고 그리고 햇빛이 잘 된 바다라는 건 있지만 음, 여기 여기 있죠. 충분한 일사량이 며칠간 확보 있지만 식물성 편모조류에 대한 얘기도 없기 때문에 A가 공격을 받을 그럴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A는 약화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38번입니다. 38번, 잠시만요. 예, 38번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철이 1, 2, 3이 있고, 기억과 니은. 일단 기억과 니은이 뭘 말하는지 한번 보죠. 기억 같은 경우엔 큰 개체를 보호하면 회복이 느리고, 작은 개체를 보호하면 회복이 빠르다라고 나와 있고요. 니은은 잡으면, 예, 다른 크기. 그러니까 큰 거를 잡으면 작은 걸 잡으면 큰 크기가. 그래서 이 잡으면으로 통일해주면, 여기 잡으면, 일단 기억 정리해 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엔 작은 거를 많이 잡게 되면 작은 거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음, 회복이 어렵다. 회복이 어렵다. 그리고 큰 거를 많이 잡으면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 부분이요. 그리고 니은 봅시다. 니은은 정해진 크기에 해당하는 개체만 잡으면, 즉 같은 작은 거를 많이 잡으면 작은 것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 큰 크기의 개체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큰 거를 잡으면 작은 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뭐 더 이상 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X 다음 각각 처리를 했다. 그래서 처리 1이 있고 처리 2가 있고 처리 3이 있습니다. 처리 1은 작은 순으로 제거한다. 그러니까 작은 게 더 줄어드는 충격이겠죠. 그래서 기억에 의하면 회복력이 어렵고 그리고 이게 기억에 의하면 니은에 의하면 큰 개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네요. 처리 2에 따르면 크기가 큰 순으로 오니까 큰 게 줄어든다. 그래서 회복력이 기억에 의하면 올라가고 니은에 의하면 작은 크기가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처리 3은 무작위로 선택한다. 그래서 뭐 작은 것도 제거되고 큰 것도 제거되고 이렇게 무작위로 제거된다고 봤을 때 회복력은 차이가 없겠죠. 상쇄가 되니까. 그리고
큰 게 제거가 되고 작은 게 제거가 되고 하니까 음, 예, 이 크기도 뭐 알 수 없겠네요. 예, 이 정도 보고 선지로 와서 보면 예, 요것도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반복하든 말든 같은 비율로 줄어들 테니까 예, 회복되는 기억 볼게요. 회복되는 시간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1과 3을 차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회복되는 시간을 일단 보죠. 시간 1과 3의 시간의 차이가 없다는 건 자, 처리 1은 작은 것의 개체를 더 줄였으니까 회복력이 느려져야 되고 그리고 3은 상쇄되니까 회복력이 그대로여야 되는 즉 회복력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복력의 차이가 없는데 기억이 강화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니은은 약화되느냐? 니은은 처리 1에서는 큰 개체가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처리 3에서는 크기가 변함이 없거나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큰 개체가 더 많아야 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니은은 약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틀렸으니까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니은 처리 2를 한 탱크 속의 개체수가 처리 3을 한 개체수보다 빠르게 회복. 예, 회복은 기억에 관한 거죠. 자, 처리 2와 3이죠. 처리 2에서 기억은 처리 2가 처리 3보다 빠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리 2가 빠르게 회복된 거 괜찮고요. 그래서 기억 강화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개체의 평균 크기. 개체의 평균 크기는 니은에 관한 거죠. 그리고 처리 2가 3보다 작아졌다라고 평균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처리 2가 니은에 관련된 건데 작은 개체수가 더 많아지므로 전체 개체수에서 작은 개체수가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개체의 평균 크기는 2가 3보다 더 작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니은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죠. 딕은 처리 3을 한 탱크 속의 개체수 얘기해야 돼요. 회복되었다. 3이 1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다시 여기 보시면 3이 1보다 빠르게 회복된 거 맞죠? 3은 회복력이 그대로였고 처리 1에서는 회복력이 더뎌졌으니까 그런데 처리 3을 한 개체의 평균 크기 니은에 관한 거 그래서 니은에 관한 걸 보면 3이 커졌다고 합니다. 3이 커졌다고 하면은 니은이 약화가 되느냐? 니은에 따르면 처리 1이 작은 개체수를 줄였기 때문에 큰 개체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쇄된 처리 3보다는 평균 크기가 커야겠죠, 1이. 그래서 니은이, 잠깐만요. 예, 1이 니은에 가설 니은에 따르면 처리 1이 커져야 되는데, 처리 3이 커졌으니까 니은이 약화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9, 40번입니다. 39, 40번, 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기역, 니은이 이렇게 있고, 기역, 니은은 각각 갑과 을이네요. 40번 문제가 기역과 니은에 대한 평가, 그리고 39번이 빈칸 넣기.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풀 방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면, 음, 환원 개념을 통해 통일과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론 S1이 환원된다는 것은 S2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이란 S1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출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일단 S1, 2 환원 그리고 S2로부터 도출 이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상부과학은 하부과학으로 환원된다. 즉 상부과학 그래서 요 가와 나의 빈칸을 보면 상부와 하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환원의 주어가 뭡니까? S1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부가 주어죠. 환원되는. 그래서 S1이 상부에 해당하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S2가 2로부터 도출이겠죠. 자, 그래서 나를 보면 가를 먼저 보시면 가로부터 도출이니까 S2가 하부죠. 1, 2, 4번이 후보로. 자,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이해하면 전체에서 도출되므로 지금 그러니까 from 뭐뭐로부터 도출되는 건 S2잖아요. 그리고 그건 하부에 해당하고 그게 지금 전체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에서 도출되는 거니까. 때문에 전체는 라에 들어가야 되고 부분은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라의 부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라는 전체고 그럼 전체에 해당하는 하부가 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 S2냐 S1이냐 이건데 이제 이 부분 밑에 부분 S1과 S2 사이에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마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바에서는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전역학을 환원할 때 즉 환원되는 주체 S1 고전역학이 S1이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S2가 자동적으로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S1의 용어죠. 때문에 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의 마는 S1이 되겠네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양자역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에 해당하는 여기 마는 양자역학인 S2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자, 결국에 S1이냐 S2냐의 문제인데 이 밑에서 보면 환원되는 이론 그리고 환원하는 이론 환원하는 이론 S2 오케이 환원되는 이론 S1 갑은 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에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보면은 일단 고전 역학을 환원한다는 거니까 아까 환원하는 주체 어디? S1.
그럼 양자역학은 S2겠네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어디서? 양자역학에서. 그러면 마와 대칭이 되면서 S2, 양자역학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바는 S1.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네, 이렇게 39번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라고 하네요. 이건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좀 더 읽어봐야겠어요. 어, 그래서 지금 갑의 주장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 을의 주장입니다. 을은 갑을 이제 공격하고 있어요. 그 갑은 환원 개념으로 통일과 진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을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 근거를 을에서 한번 찾아보면, 자, 같을 수가 없다. 결과물이. 환원한다고 해서 같을 수가 없다. 단지 형식 논리다. 계속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 뭐, 교량 원리. 교량 원리에서, 또 동일시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예, 이 정도, 뭐, 상수, 변수. 자, 그러면 다시 기억 봅시다. 연역적 도출을 통한 환원 관계가 성립했다라는 것은 개념적 내용이 같다는 것을 함축. 이건 기억에 대한 내용이네요. 기억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같다. 그래서 어, 지금 예, 기억의 그냥 중심 내용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강화되고 대립되는 니은은 약화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니은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후행이론, 진보. 지금 기억은 통일과 진보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량 원리 뭐 이런 거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후행 나오고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어요. 선행 이론이 후행 이론에 포함되는 관계를 드러낼 때 그것을 진보라 부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행 이론과 후행 이론 사이에 환원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음, 포함되는 관계를 낸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량 원리가 없다는 거죠. 교량 원리. 그러니까 선행과 후행에 포함되는 관계를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도 없고, 그 용어가 공유되지 않는데, 예, 그런데도 과학적 진보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기억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억은 약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경쟁자인 니은이 뭐 강화되겠죠? 그래서 또 좀 더 그걸 찾아보면 예, 그 니은에 그냥 이 밑줄 자체가 환원 개념으로 진보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니까 니은이 강화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교량 원리를 이용한 제3 그럼 제3으로부터 둘 다 연역적으로 도출된다. 뭐 1, 2 그러면 세 이론 사이에 포함 관계를 형성하게 된 역사적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거. 어, 지금 둘 다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건 좋죠. 둘 다 연역적으로 도출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S1이고 이게 S2라고 가정한다면 제3으로부터 이제 두 개가 도출된 거지 이 S1과 S2를 환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강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니은이 약화된다는 거는 니은은 그래서 그런 그게 설령 연역적으로 도출된다고 해도 지금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단지 형식 논리에 따른 결과물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상관이 없죠. 니은 약화된다는 거는. 그래서 뭐 디귿은 맞는 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정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예,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2022년 언어논리 풀이를 마쳐볼게요.